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요직에 대한 파격 인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 만에 속속 2기 행정부 인선 쏟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1기 행정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인선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파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카 퍼스트,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중 강경파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참전 용사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라는 게 결국은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가 공직에 임명이 된 건데 정부 효율 부라는 게 어떤 조직이에요? 사실상 이제 정부 효율과 관련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먼저 트럼프 당선인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도 결국 이제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합류를 해서 네.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치어리더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이고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기관들도 너무 많고 공무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거에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맨하탄 프로젝트에 비교를 했거든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네. 라마스 왑이라고 하는 기업인 출신 이 두 사람이 수장이 돼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차기 행정부의 최고 실시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지금 뭐 삼촌이라는 그 얘기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세 중에 실세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연방 정부 기관이 한 428개가 있는데 이걸 99개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4분의 1을 줄이겠다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1년에 연방 정부가 쓰는 돈이 한 6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2조 원은 내가 이거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들도 한 25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이거 적어도 엄청나게 이제 줄여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이제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더라도 이 칼바람은 2027년 7월까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국방장관의 헤그세스, 그러니까 폭스뉴스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44살이에요. 80년생이거든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파격적이죠. 주방위군 출신이고요.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이제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국방부나 합참에서 이렇게 근무한 경험이 없거든요. 과거에 이제 국방부 장관들을 보면은 이제 장성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에서 오랫동안 이 군사위원회에서 뼈가 이렇게 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탁을 해서 국방부 장관을 시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 44살의 이 젊은 폭스뉴스 진행자를 여기에 발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주 진심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지지해줬고 자기 정책과 딱 맞는 아주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키면은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잘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되면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정액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 미국 군 내에서도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문화전쟁이라고 할 만큼 진보주의적인 그런 색채들 그런 것들이 군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워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시에 뿌리 뽑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얼마만큼 이제 정말 능률
효율적이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할지는 천장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외교 안보 진영과 관련해서 견제구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난 1기 행정부 때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동맹을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충성파로 세워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가 물론 공화당이 됐지만은 입법부도 상원 하원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보수파가 6명 그리고 이제 진보가 3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진 데다가 사람들조차도 이 트럼프 당선인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으로 이 정책이 실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선 이후의 이 인사 정책에 대해서 김열수 한국정책본사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